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좌부터 전산회계 1급, FAT 1급 강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FAT 1급에서는 원가 회계가 있습니다. 원가 회계 부분이 제외됩니다. 전산회계 1급 그리고 전산세부 2급, TAT 2급에는 원가 회계가 포함이 되지만 FAT 1급에는 원가 회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AT 1급에만 응시하시는 분은 저의 강좌 중에서 원가 회계 부분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시고 스킵하시면 됩니다. 자, 1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전산회계 2급, FAT 2급에 뜨는 개인 회사입니다. 즉, 기업으로 따지면 조금 작은 기업이 되겠죠. 1인 사장님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그런 기업이 기준이고요. 전산회계 1급, FAT 1급부터는 법인 기업입니다.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고, 회사는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남겨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이런 기업이 법인 기업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기업에서는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이유는 주주죠.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주 또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금 또는 운용 자금을 받아 새로운 투자 또는 기업의 운용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있다면 기존의 주주들로부터 회사가 돈을 받아서 회사가 만들어져 있는 데서 다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죠. 또는 기업이 어려워져서 운용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 자금을 이렇게 모집할 때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주식 발행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상이란 말은 돈을 받는단 말이고, 무상이란 말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며, 증자는 자자가 자본금입니다. 증자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증자란 말은 자본금이 증가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 네 글자를 합치게 되면 우리 회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데 돈을 받고 증가시키는 게 유상증자가 되며, 그리고 무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자본금이 증가되는 것을 무상증자랍니다. 주로 우리 시험에 뜨는 유상증자가 되겠죠. 유상증자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되며, 무상증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번 정도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거의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유상증자, 돈을 받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해서 외부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는다?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유상증자가 되고요. 무상증자는 돈을 받지 않고 주로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것이 무상증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아마 유상증자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우리 회사가 기업 자금 운용을 위해서 또는 새로운 신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로 하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아서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유상증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자, 이 경우 무상증자죠. 무상증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방금처럼 이해가 되는데요. 무상증자는 주주들에게 공짜로 준단 말입니다. 왜 공짜로 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로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기업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10억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억을 벌었는데요. 자, 10억을 벌었으니까 이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되겠죠? 예,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받듯이 투자자들은 이렇게 배당을 받는 겁니다. 받게 되는데요. 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버렸어요. 우리 회사가 10억을 벌었긴 벌어들였는데 이것이 내년에 신규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10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배당을 다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 회사 남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주들이나 투자자들로부터 또 돈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해서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때 10억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주총회 때 주주님들 우리가 10억을 1년 동안 작년에 벌어들였습니다. 이거 배당을 하게 되면은 배당을 해버리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신규 사업에 투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이번에는 애석하게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으로 배당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합의 받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해봐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회사 돈이 나갔나요? 안 나갔나요? 안 나갔죠? 주식을 발행을 해서 무상증자죠. 줘버렸습니다. 10억을 외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서 자금 확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돈을 안 받고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이 10주씩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을 해요. 주식수가 늘어났죠? 주식수가 늘어났습니다. 아무런 주식수만 늘어나고 아무런 돈이 안 들어왔어요.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주들은 늘어난 주식 10주를 외부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죠. 팔아서 현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 신분은 이 배당받은 무상주식을 외부에 팔아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 또는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다, 분명히 나중에 좀 더 발전해서 나에게 더 큰 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배당할 땐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식수대로 배당을 받게 되죠. 그러면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회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가치도 많이 늘어나겠죠. 이런 경우에 무상증자를 하게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증자라고 합니다. 자본금이 증가된다고 증자라고 하며,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하면, 그렇죠, 유상이든 무상이든 증자, 자본금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된다. 자, 자본금 자리가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어디였나요? 대변이었죠? 대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자본이 대변이에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증가되려면 대변에 적혀야 되고요.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입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에 뜨는 액면가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 단기 매매증권이 주로 나왔고, 그때 단기 매매증권은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라 남회사 주식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이렇게 발행하게 되면 그것을 증자라고 하며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는데요. 그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
태워버리는 겁니다. 태워버리는 것을 감자, 요게 뺄감자죠. 뺄감자 자본금, 자본금이 줄어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소각, 즉 태워버리게 되면 이것을 감자라고 합니다. 감자를 하면 무조건 자본금이 줄어드니까 자본금 자리가 대변입니다. 줄어들 때는 어느 변? 차변의 자본금이 되며 이 자본금 금액은 액면가 곱하기 감소 주식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 증자는 또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증자는 이해가 돼요. 왜?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뭐 투자자금이나 기업의 운용자금을 쓰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감자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봐요. 왜 우리 회사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 이 중에서 50주를 태워버린단 말입니다. 소각 태워버리면 우리 회사 주식이 50주가 남겠죠. 100주에서 50주가 남게 됩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무 문제 없는 우리 회사 주식 100주를 50주로 50주 또는 10주 또는 30주를 태워버리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 주식이 100주가 있는데요. 100주가 있고, 자, 이 100주를 외부에게 투자자들로부터 다 투자를 받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우리 회사 각각 한 주씩 가지고 있었다 쳐요. 그리고 우리 회사 지금 기업 가치가 100억이라 꼭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당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1억. 왜? 100주짜리가 우리 회사가 100억인데 100주가 발행되어 있으니까 한 주당 1억의 가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식을 50주는 태워버리고 소각해버리고 50주 남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회사 가치는 1억으로 변치 않죠. 주식수만 줄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줄여버리게 되면 주식이 50주가 남았기 때문에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당 가치가 얼마가 될까요? 이제는 2억이 되겠죠. 2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우리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주들에게 또 이익을 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은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들이게 되면 주주들의 가치,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미 발행되어 있던 주식을 사서 소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름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때 감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에도 감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경우를 생각하시면 감자도 기업에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액면 발행이 있고요. 두 번째 할증 발행이 있고요. 세 번째 할인 발행,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할인은 작게 받는단 말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할증은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액면 발행은 그대로 받는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액면 발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면 발행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자, 예제. 이 말 가지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를 5,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일단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네요. 증자죠. 무조건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이 자본금은 얼마만큼?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 증가됩니다. 액면가가 지금 5,000원이네요. 몇 주였습니까? 한 주. 그러니까 5,000원 곱하기 1 하게 되면 얼마? 5,000원이 됩니다. 다음, 대금은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현금. 그러니까 현금 얼마? 5,000원. 즉
다시 말해서 액면 발행은 액면가만큼 돈을 그대로 받는 것을 액면 발행이랍니다. 두 번째, 할증 발행, 돈을 더 받는단 말이죠.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면 이것도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한번 볼게요.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만큼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고요.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었다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만큼, 물론 수수료가 없었다면 수수료는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만큼이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자,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를 7,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첫 번째,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증자네요.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겠죠. 이 자본금은 항상 동일합니다. 액면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가 됩니다.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 몇 주? 한 주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얼마가 된다? 5,000원. 크게 문제없죠. 두 번째, 돈을 받았습니다. 뭘로 받았나요? 현금. 현금 얼마 받았겠습니까? 7,000원에 발행했단 말은 7,000원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 7,000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비슷하죠. 다음, 차변의 금액은 얼마? 7,000원. 대변의 금액은 얼마? 5,000원. 돈이 같지 않지 않습니까? 회계에서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기억나시죠? 차변의 금액 합계와 대변의 금액 합계는 항상 일치해야만 합니다. 돈이 다릅니다. 대변에 당연히 2,000원 돼야 되겠죠. 자, 지금은 2,000원 더 많이 받았잖아요. 할증 발행했습니다. 그만큼이 2,000원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할인 발행도 한번 보겠습니다. 할인 발행. 자, 할인 발행도 똑같습니다. 자,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만큼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를 포함한 나머지만큼이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돼요. 지금은 할인됐으니까. 자, 예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를 2,000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했네요.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되겠죠. 이 자본금은 무엇 곱하기 무엇?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라 그랬습니다. 액면가가 얼마였습니까? 5,000원. 몇 주 발행했습니까? 한 주. 5,000 곱하기 1 하니까 자본금은 5,000원 되었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돈은 얼마 받았나요? 2,000원에 발행하고, 그러니까 2,000원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 여기까지도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죠. 자, 지금은 돈을 더 받았나요? 덜 받았나요? 작게 받았잖아요. 할인 발행했습니다. 차변에는 2,000원, 대변에는 5,000원. 그러면 차변에 3,000원 되어야 되는 거 크게 문제 없고요. 지금은 할인 발행되었죠. 그 금액만큼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자, 그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액면 발행은 그대로 받았으니까 별 문제 없고요. 할증 발행은 돈을 더 받았습니다. 더 받는 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고요. 그리고 할인 발행이죠. 할인 발행은 돈을 작게 받았습니다. 작게 받은 만큼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먼저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계정 과목입니다. 어떤 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이 계정 과목은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이 아닙니다. 자본에 관련된 계정 과목인데요. 이 계정 과목을 외우시려고 고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럴 때는 주식이라고 입력하실 때 치시면 이 계정 과목이 나타납니다. 물론 첫 번째, 외워주시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외우지 않더라도
실기 화면의 입력 화면에 떠 주식이라 치면 나타납니다. 그때 할증 발행 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 할인 발행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우리 주식 발행이 액면 발행 이해가 돼요. 할증 발행도 이해가 됩니다. 할인 발행, 이게 할증 발행과 할인 발행, 나는 다 할증하고 싶지 할인은 하기 싫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떨 때 할증을 하며 어떨 때 할인 발행을 합니까? 자, 이런 경우 한번 봐요. 자, 우리 회사가 삼성전자라 가정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액면가가 100원짜리입니다. 작년인가에 주식 분할을 해서 액면가가 지금 100원인데요. 지금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죠. 지금 현재 한 55,000원 근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회사 주식이 삼성전자가 주식 액면가 100원짜리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100원에 발행한다면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정도 한다 그랬습니까? 55,000원입니다.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가격이 55,000원, 팔면 55,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을 500원에 발행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주식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빚을 냈더라도 사야죠.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왜? 500원에 만약에 살 수만 있다면 샀다가 그 다음날 바로 55,000원 받고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살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벌떼처럼 달라들겠죠. 당연히 할증 발행이 됩니다. 왜?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본주의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살려고 하는 게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비싸지고요. 그리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싸지죠. 다 똑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할인 발행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액면가 5,000원짜리를 주식을 발행을 할 건데요. 어떻게 있는가 하면 우리 회사가 지금 올해를 넘기기 힘든 회사입니다. 한 10년, 20년 기업을 경영해 왔는데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걸 5,000원에 발행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같으면 이 주식을 5,000원 주고 사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 내일 하는 회사입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왜? 오늘 내일 며칠 뒤에 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주식은 살려는 사람이 거의 없죠. 왜? 위험한 회사니까 이런 회사는 사지 않습니다. 당연히 5,000원에 팔면 안 팔려요. 그런데 이것을 500원에 판다고 내놨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 분석을 해가지고 충분히 500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5,000원짜리를 방금 얼마에 발행을 했습니까? 500원에 발행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할인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과 할인 발행은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잘 되는 회사인 경우에는 주로 할증 발행이 되고요. 회사가 어렵거나 안 되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앞으로 힘들어지고 망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런 회사에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은 주식을 발행했는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도 단기 매매 증권처럼 사고 팔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직접 살 수도 있고 가지고 있던 우리 회사 주식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샀던 주식을 팔 수도 있어요. 이런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 그래요. 우리 회사 주식을 샀다 팔았다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자기 주식이란다는 거예요. 자기 주식.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도 나옵니다. 이것들이 우리 회사 주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주식 발행 수수료 처리는 단기 매매증권 판매 시 수수료 처리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판매 시 수수료 처리하는 방법과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수수료 처리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자, 이것도 말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할증 발행의 경우를 한번 봐요. 문제는 동일합니다.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를 7,000원에 발행하고 여기까지는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추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수료 1,000원 빼고 받았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조금 전에 했던 경우와 동일한데, 단지 달라진 것은 뭐, 수수료 1,000원을 빼고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액면가 5,000원인 우리 회사 주식 한 주를 뭐, 발행을 했습니다.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됩니다. 이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임으로 자본금 5,000원 별 문제 없습니다. 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현금 얼마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6,000원 받았겠죠. 본대는 7,000원에 발행을 했는데 수수료 1,000원 빼고 받았으니까 6,000원, 현금은 6,000원이 됩니다. 자, 차변에는 금액이 얼마? 6,000원. 대변에는 금액이 얼마? 5,000원. 돈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1,000원이 됩니다. 이 1,000원이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된다. 즉, 다시 말했다. 수수료가 없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0원이 되었지만 수수료 1,000원을 빼고 받았잖아요. 이때 이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이익 보면 이익 본 돈에 떠 이렇게 초과금에 떠 빼고 나머지만큼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며, 물론 할인 발행했을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2,000원에 발행하고 수수료 1,000원을 빼고 받았다. 그러면 자본금 5,000원 별 문제 없죠. 현금은 얼마 받았을까요? 2,000원에 발행했는데 수수료 1,000원을 뺐으니까 현금은 1,000원이 되겠죠. 그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4,000원이 안 맞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된다? 지금은 수수료가 있었더라면 뭐 4,000원이 된다. 즉, 다시 말했어. 이렇게 할인 발행하고 수수료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적지 않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합쳐서 적고 수수료 비용은 따로 적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뭐 단기 매매증권 있죠. 단기 매매증권 판매 시 수수료 처리 방법과 동일하다라는 거. 물론 우리 단기 매매증권 파면서 수수료는 따로 적어야 되죠. 팔 때입니다. 판매 시 수수료 처리하는 방법과 뭐 우리 회사 주식을 할인 또는 할증 발행했을 때의 수수료 처리와 동일합니다.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액면가 발행 이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5,000원짜리 한 주를 5,000원에 발행하고 여기에 또 뭐 수수료 1,000원을 줬다고 주고 뭐 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았다 쳐요. 이런 경우도 한번 봅니다. 자본금은 얼마가 될까요? 5,000원. 현금은 이제 얼마 받았을까요? 4,000원이지 않습니까? 왜? 수수료 1,000원 뺐으니까. 지금은 5,000원짜리 주고 최종적으로 얼마 받았나요? 4,000원. 소리 봤죠? 그러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0원 해서 이렇게 맞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전산회계 1급, FAT 1급에서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산회계 1급, FAT 1급은 전산회계 2급, FAT 2급입니다.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은 전산회계 2급과 FAT 2급에 없는 것들만 강의합니다. 혹시 전산회계 2급이나 FAT 2급이 안 되시는 분은 기본 강좌부터 먼저 한번, 아니면 예전에 했었더라면 하다못해 요약 강좌라도 먼저 한번 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사채입니다. 사채를 발행해요. 우리 회사에서도 사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채를 발행하는 이유입니다. 회사가 그에게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제일 좋은 것은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게 안정적으로 좋죠. 좋습니다. 은행에서 빌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했더니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기업 경영이 어렵다든지 여차한 이유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채 시장에 사채를 발행을 하고 돈을 차입을 해서 기업의 자금으로 확보한다라는 겁니다. 주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입니다. 장기 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사채를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비슷합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액면 발행, 할증 발행, 다음에는 할인 발행이 있겠죠. 할인 발행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고요. 액면 발행. 자, 어떨 때 액면 발행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즉 시장 이자율은 은행 이자율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액면 이자율은 어떤 거냐면 우리 회사가 사채 있습니다. 사채 금액 1억 원. 그래 언제까지 5년 동안 발행하는데 뭐 이자를 연 5% 드리겠습니다. 이런 증권이 있습니다. 이걸 발행해요. 이 이자와 사채에 적혀 있는 이자와 은행 현재 시중에 있는 이자가 같을 때는 액면 발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예제 사채 액면 금액 1억 원, 만기는 5년, 액면 이자율, 즉 사채 우리가 발행하는 이 사채에 나와 있는 이자가 몇 퍼? 5%를 1억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지금 은행 이자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5%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발행하는 사채를 사면 몇 퍼센트 이자를 주겠다? 5%. 이게 같죠? 이럴 때는 액면 발행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봐요. 자, 일단 현금 발행했으니까 현금 받았죠? 현금 1억 원 별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사채는 사채입니다. 사채 계등과목이 사채요. 얼마? 1억 원. 아주 간단하죠. 두 번째입니다. 할증 발행입니다. 할증 발행 더 받았단 말이죠. 자, 언제 더 받게 돼? 언제 할증 발행을 하느냐면 액면 이자율 우리가 발행하는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은행 이자보다 클 때 할증 발행을 합니다.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사채 액면 금액 1억 원, 1억 원짜리를 5년 후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1년마다 액면 이자율은 얼마다? 10%입니다. 1억 3천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음. 자, 지금은 한번 보십시오. 은행 이자는 몇 프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5%. 그런데 내가 발행하는 사채는 몇 퍼? 10%. 자, 이 말은 10%란 말은 우리 회사 주식 1억짜리 이 사채를 1억을 사게 되면 1년마다 이자를 10%니까 1년마다 1000만원씩 이자를 주겠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할증 발행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금은 얼마 들어왔을까요? 현금은 1억 3천. 그래서 현금 1억 3천이 됩니다. 사채는 계등과목이 사채라 그랬죠. 사채는 얼마짜리 발행했습니까? 1억. 그리고 돈이 안 맞죠? 사변에는 1억 3천, 대변에는 1억. 돈이 맞지 않습니다. 3천만 원의 차이가 있네요. 3천만 원 별 문제 없고요. 지금은 더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입니다. 할증 발행했죠? 할증 발행 차금. 다음 할인 발행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할인 발행. 자, 어떨 때 할인 발행을 하는가 하면 액면 이자율, 즉 내가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와 시장 이자율이 있는데 시장 은행 이자가 더 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은행 이자는 몇 퍼라 그랬다? 5%. 자, 예제 한번 살펴봅니다. 사채 액면 금액 1억 원. 우리 회사 사채가 있는데요. 이게 얼마짜리란 말입니까? 1억 원짜리. 만기는 몇 년? 5년. 5년 뒤에 1억 원을 돌려주겠단 말입니다. 액면 이자율은 몇 퍼? 2%.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이거 사가지고 있으면 1년에 2%, 즉 200만 원이죠. 200만 원씩 이자를 주며 5년 뒤에 1억 원을 돌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은 5%이고요. 지금 우리 사채의 이자는 얼마입니까? 2%. 그러니까 은행 이자가 더 크죠. 시장 이자율이 더 클 때, 이럴 때는 할인 발행을 하게 됩니다. 7천만 원에 발행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부터예요. 현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7천만 원. 별 문제 없고요. 사채는 계정과목이 사채라 그랬죠.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이죠. 다음 돈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차변에 3천만 원 돼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 3천만 원이 할인됐죠? 할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이렇게 자 알아주시고요. 다음입니다.
사채를 할증 또는 할인 발행하는 이유입니다. 할증 발행 보기입니다.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 즉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이렇게 된 경우는 할증 발행을 하게 되고요. 할인 발행은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즉 시장 이자율이 큰 경우, 이런 경우는 할인 발행한다는 거. 이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시면 필기시험에, 이론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계정과목이 있네요. 자, 사채는 계정과목이 사채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급, 이 계정과목과 두 번째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있습니다. 이 계정과목이 또 낮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계정과목이 기억나지 않으실 때는 실기화면 일반전표 입력하실 때 사채라고 치시면, 사채 두 자만 치시면 사채에 관련된 계정과목이 나타납니다. 사채라는 계정과목도 나타나고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타납니다.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계정과목을 외워주시면 정말 고맙죠. 정말 고맙지만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사채라고 치면 나타납니다.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주식 있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기억이 안 나시면 무엇으로 입력해보면 나타난다더라? 주식이라 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계정과목을 외워주시면 좋지만 저는 공부하실 때 계정과목 자체를 외워달란 말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실기 위주로 시험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기 입력 화면에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계정과목 여러분들에게 꼭 좀 외워달라는 건 어떤 거 있었죠. 우리 기부금 반대 계정과목이 있었습니다. 기부금은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남에게 주는 겁니다. 반대 계정과목이 있었죠. 반대 계정, 남으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물건이나 아니면 돈을 받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산 수정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외상 매입금 있는데 거래처가 내 돈 안 받겠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면제해 주겠다는 거. 이거 혹시 계정과목 기억나시나요? 채무 면제이익, 이 계정과목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부금은 아마 다 아실 거고요. 즉 자산 수정이익과 채무 면제이익 정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굳이 계정과목을 외워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입력 화면에 이렇게 사채라고 치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채를 할증 발행, 할인 발행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자, 사채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이런 경우 액면에 나와 있는 이 이자보다 클 경우는 할증 발행, 그리고 은행 이자율, 즉 시장 이자율이 클 때는 할인 발행한다는 거,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2강에서 사채를 생각하는 거 공부하게 됩니다. 사채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도 2강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